서울시 마포구의 한 주택가. 이른 아침부터 이사가 한창입니다. 이삿짐의 주인은 최근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한 제1교포 이즈미 씨입니다. 네. 홍콩에 6년, 만 6년 살았어요. 네.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이삿짐을 줄이기 위해 가구 대부분을 버렸지만 집안은 상자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박스로만 100박스가 왔어요. 100박스가 오시고요. 나머지는 뭐 신발도 있고, 홍콩에 살다 보니까 5분 거리에 쇼핑몰이 있다 보니까 많이 사게 되네요. 며칠 뒤 이즈미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상자 속을 가득 채웠던 옷들을 정리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녀는 홍콩에서 생활하면서 월급의 70%를 쇼핑하는 데 썼습니다. 마음에 드는 소재, 디자인이 있다면 지나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거 같은 걸 두 개 사셨나요? 디자인이 약간 틀려요. 같은 브랜드인데 뜯지도 않았어요. 아, 가죽 자켓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14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그녀의 물건들은 선뜻 사기 어려운 고가품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것도 홍콩에서 그 리미테드로 파는 거를 제가 산 거예요. 이렇게. 뱀이고 천연석으로 장식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마음에 들어서 하나 더 샀어요. 색깔별로. 지금 이렇게. 그녀가 소지하고 있는 가방을 모두 꺼내봤습니다. 36개의 가방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도 가방 일부를 일본의 본가로 보내고 남은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많지가 않네요. 여인이 그럼 소유하신 가방이 한 몇 퍼센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이즈미 씨. 그녀가 쇼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새 물건과의 대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색다른 새로운 세계가 저한테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나를 또 연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보여줄 수 있고. 네. 주부 차동신 씨는 근검절약하는 소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반찬도 할인하는 식재료로 만든 겁니다. 마침 세일 엄청 많이 하더라고. 이만큼면 얼마 한 재료값 한 4, 5천 원은 줘야 될까? 굉장히 알뜰한 편이고요. 뭐든지 이제 세일하는 거 먼저 고르고 대체적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그런 알뜰한 소비에서 이렇게 비롯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차동신 씨는 바로 외출을 합니다. 대형마트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마트에 도착하자 주변도 둘러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마트 사는데 가구니도 안 보이세요? 아, 저 뭐 많이 살 거 아니고요. 뭐 세일하는 거 해산물 코너 그것만 사러 왔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신선식품을 처리하기 위해 폐점 4시간 전부터 할인을 시작합니다. 살 있죠? 신선도에 따라 할인율은 달라지는데요. 차동신 씨는 반값 세일 식품만 재빠르게 골라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 보시다시피 물건 금방 빠져요. 그래서 40%, 30%는 별로 구입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맞춰서 많이 오는 편이에요. 고가품을 구입하는 이즈미 씨와 값싼 제품을 찾는 차동신 씨. 이들의 소비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 싸구려고 공산품이고 이러면 왠지 제 자체가 좀 가치가 떨어진다?
아껴서 사는 쇼핑은 그야말로 저에게는 일상생활이자 즐거움이자 행복이에요. 만약에 제값 다 주고 사면 저는 그날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들의 다른 소비 형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인 국부론에서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정의했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 말은 높은 이익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이성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차동신 씨의 소비는 고전 경제학 이론에 딱 들어맞습니다. 제값을 다 받을 땐 소비를 하지 않다가 가격이 반값이 되었을 때 구입함으로써 하나를 구입할 가격으로 두 개를 얻는 최선의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가품을 구입하는 이지미 씨의 소비는 수요 곡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고전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소비재가 있습니다. 이른바 명품이라고 불리는 물건들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명품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소재나 디자인이 변하지 않아도 명품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08, 9년도 당시에 한 300만 원 정도 했던 제품들이 300만 원, 400만 원 했던 제품들이 2012년 그리고 2013년 지금 그 제품들이 거의 600만 원, 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2배 정도 올랐죠. 경기 불황이 지속되던 지난 3월에도 명품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서 소비가 되지 않느냐? 아니죠. 그 가격이 오르는 동안 그 회사 매출은 연 2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 따르면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량은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품은 일정 가격을 넘어서면서부터 수요가 증가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은 5조 원을 넘어섰고 세계 고가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5위에 달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고전 경제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가품 소비 현상을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렌입니다. 베블렌은 그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19세기 말 부유층들 사이에서 만연했던 과시적 소비 형태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여기 한 마리의 공작새가 있습니다. 수컷은 화려한 깃을 달고 있는데 이 깃털은 적을 피해 숨거나 도망치기에는 거추장스럽지만 평범한 새들 속에서 공작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공작새의 깃털처럼 노동자와 자신을 분리하는 상징으로 유한계급은 고가품을 이용했고 서민들도 점차 부유층이 소유한 상징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징물 표현들이 그 부유한 집단들, 즉 내가 추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집단들의 상징 코드와 일치가 되는 방향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혼자 나 홀로 그 제품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즐기는 제품이나 또는 구매하는 어떤 상징물들을 나도 따라가서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종 구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죠. 현재 부유층을 상징하는 제품 중 하나는 고가의 수입 자동차입니다. 수입 자동차는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죠. 한마디로 과시욕이죠. 네, 이 정도 타고 다닌다. 이 정도로 멋지게 산다. 남자 입장에서는 일단 그거 하나 딱 끌고 다니면은 어깨에 힘부터 들어가고
실제 지위보다 좀 더 위에 서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 시선도 그렇게 느껴지고 하니까 그런 차를 갖고 싶어요. 다들 다 똑같지 않나요? 우린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물건으로 우리를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품을 구입하려는 욕망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즈미 씨가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의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스페인에서 제조를 하다 보니까 옷을 구입할 때 특히 그녀는 신중해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구입하면 불쾌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즈미 씨는 마음에 드는 몇몇 브랜드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신상품을 확인합니다. 가격은 높은 편이지만 자신의 몸에 잘 맞고 편안하다면 그만큼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옷을 고집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는 것이 한국에선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수수한 옷을 입고 갔을 때 대응은 확실하게 티가 나는 게 딱 점원이 저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딱 훑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훑으면서 미소를 짓지 않은 얼굴로 뭘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네가 뭐 살 돈이나 있겠어? 정말 옷차림으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같은 매장을 일주일 간격으로 방문해 판매원의 반응을 보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복장일 땐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판매원 대부분이 이즈미 씨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나. 이렇게 아니 두 명이나 손이 놀잖아요. 아무도 안 나. 기다려주는데도 안 나. 일부 매장의 판매원들은 등 뒤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일주일 뒤 고가의 옷으로 차려입고 같은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판매원의 걷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눈길이 가는 상품마다 설명도 이어집니다. 딴 매장에서도 갖다 줄 수 있으신 거예요? 아직 있어요. 일단은 제품을 꺼내서 보여주시고요. 미소가 있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도 있고. 본인과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타인과 그다음에 우리 사회 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 소비나 그런 명품 소비를 더욱더 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라진 반응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속마음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제작진은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한 번은 수수하게, 한 번은 고가품으로 차려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제작된 설문지를 이용해 이 여자분의 인상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분에 대한 인상을 평가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아, 인상 평가. 네, 그냥 보시고 쭉쭉 해당하시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백화점 점원들의 반응은 고객에 대한 학습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타인을 평가하도록 하자 백화점 실험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성실은 할 것 같은데 시간 약속을 잘 지킬 것 같다. 되게 정직해 보이거든요. 이번엔 모델이 고가품을 착용했음을 알려줬습니다. 자켓만 520만 원이고요. 네. 가방만 680만 원이고 지금 저분이 다 입으신 게 1,300만 원짜리. 다 입은 게 얼마나? 1,300만 원짜리. 저분이 다 입으신 게. 네. 그냥 명품이라고 못 느끼겠는데? 나는? 왜요? 일반 평범한 옷 같지 않아? 까칠할 것 같은데. 차도녀 같은? 네, 차도녀 같은 스타일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으면 그만큼 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성실한 면을 보이지 않을까요? 차가울 것 같다, 자기 관리에 철저할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네요. 결과를 볼까요? 수수한 옷차림을 했을 경우 고소득자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고가품을 소지했을 때는 예상한 대로 고소득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네요. 우린 질문을 몇 가지 더 던져봤습니다. 이번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고가품을 착용했을 경우 단 한 명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금을 잘 낼 것 같냐는 질문에도 고가품을 착용한 쪽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고가품을 착용했을 때는 책임감이 모자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시민들 대부분이 고가품 소지자의 인성을 나쁘게 평가한 겁니다. 우리 한국이나 이렇게 동양은 이 농경사회 좁은 지역에서 서로 많은 비교를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과 나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것은 남을 무작정 높이 올린다는 것은 자기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고양 효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효과가 있는데 상대방은 경제적인 능력은 나보다 우위일지 몰라도 도덕적 인성은 나보다 못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거든요. 자기 고양 효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나타납니다. 여기 6살의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매일 유치원에서 볼 수 있는 블록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합니다. 5분 뒤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제작진이 마련한 새로운 장난감을 줍니다.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재밌어요? 네. 어? 네. 블럭놀이도 좋고 엄마 아빠 놀이도 얼만큼 좋아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응?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아이들 모두 매우 만족해하며 놀이에 열중합니다. 새로운 장난감이 한쪽 아이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블록 장난감과 달리 소리도 나고 시각적으로도 더 화려한 장난감이 보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재미없어졌어요, 블록놀이? 아니 근데 아까는 블록놀이 재밌었잖아요. 지금은 너무 시시해.
5분 전까지만 해도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 이제는 볼품없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장난감 때문에 멀쩡히 가지고 놀던 블록 장난감에 대한 만족감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는 동일하지만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더 좋은 제품, 좋은 장난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상대적인 평가를 하다 보면은 절대적인 평가 부분보다 훨씬 더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불만족이 늘어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만족이 쌓이다 보면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죠. 우린 박탈감을 느끼면 모자라는 것을 채워 넣으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이 소비와 연결되면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게 됩니다. 남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물건을 경쟁적으로 구입하고 과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30대 중반의 홍승환 씨는 지난해 4월 값비싼 수입차를 구입했습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기존에 타던 낡은 소형차를 대신할 새 차량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수입차를 구입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연찮게 차를 타고 가다가 수입차 매장을 봤어요. 그럼 나도 한번 타보자. 일단 매장에 들어가서 그 차를 구경을 했죠. 구경을 했는데 일단 시승을 그 딜러가 권하더라고요. 한번 타보라고. 처음 타보는 수입차였지만 국산차와 다른 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홍 씨. 하지만 금세 세련된 내부 장식에 매혹됐습니다. 도로 주행을 하면서 느낀 기분은 마치 신세계를 본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 기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뭐 딱 진짜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뭐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다마스 같은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깜빡이를 키면은 뒷차들이 막 밀어붙여요. 엄청 밀어붙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깜빡이를 키면은 일단 뒷차들이 좀 속도를 좀 줄이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기분. 하지만 5천만 원이 넘는 차를 살 목돈은 없었습니다. 일단 차를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너무 강렬하게 와닿는 거예요. 차는 뭐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용기로 사는 거다. 딜러는 홍 씨에게 리스 상품을 권했습니다. 리스란 보증금과 매달 정해진 사용료를 내고 차량을 장기간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고가의 수입차를 자기 차처럼 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홍 씨는 보증금으로 1,400만 원을 내고 5,370만 원짜리 수입차를 넘겨받았습니다. 1,400만 원은 카드 대출 서비스로 마련한 겁니다. 일단 이게 지금 저희가 리스 이게 상한표인데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리스 비용은 큰 부담이 됐습니다. 대출받았던 카드 대금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최저 금액만 상환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이자랑 뭐 리스료랑 합치면은 한 135만 원 정도 차량으로 나가는 돈이. 리스 대금과 이자, 보험료의 기름값까지 매달 차에 18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그때 꾸준히 하다가 박았는데 이게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해갖고 제가 붓펜으로 칠한 거거든요. 비용이 180에서 한 200 정도? 국산차 같으면은 뭐 도색비 한 5만 원이면 할 텐데 국산차 범퍼 한 2대 정도 갈 비용이니까. 차량을 중고시장에 판매할 수는 없는 걸까요? 12년 시제 12년 4월 키로수가 얼마 안 쓰셨네. 얼마 안 썼죠? 리스요. 아 리스요.
가구는 뭐 이거 안 받고 리스트권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리스트가 좀 힘들어요. 저희가 하기가. 차량 구입을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차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차량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차량을 판매할 수 없는 겁니다. 꽤는 많이 하죠. 꽤는 정말 많이 하죠. 한 180만 원 정도는 매달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좀 와이프랑 여가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 뭐 애기한테 뭐 좋은 거 사줄 수 있든지 뭐 그런 식으로 썼겠죠. 다시 좀 돌아갈 수 있으면은 좋겠어요. 지난해 11월 23일 미국 뉴욕에선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거리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나면 또 다른 이벤트가 이들을 유혹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같은 날 포틀랜드의 한 백화점에 좀비 분장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I don't care about Thanksgiving anymore. I only want sales. 소비하지 않는 날을 알리는 퍼포먼스가 진행 중인데요. Step. Seriously, step. Step. I'm sorry. Is there a problem? I have money in my pocket. Leave. More sales, less Thanksgiving. Yes. Yes, less personal interaction. 소비가 미덕으로 평가받는 지금. 왜 이들은 소비를 멈추자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미국 뉴욕의 거리 한복판.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모여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뒤적이고 있습니다. What a surprise! Bread. Oh, cranberries! Hilarious. 쓰레기 속에서 음식을 찾고 있는 이들은 프리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프리건들은 최소한의 소비를 지향하며 그 첫걸음으로 버려진 음식을 찾아내 조리해 먹습니다. Some people are poor, some people are rich, some people are middle. It's not about the money. It's about tha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our system. 중산층 이상의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들이 소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본주의가 낳은 한바탕 축제이기도 한 블랙 프라이데이. 한 장난감 상점 앞에 약 2천여 명의 쇼핑객들이 밤새 줄을 서서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re's only one chance in my house. That's today. We got a recession in my house too, so today was my sale day. The deepest discounts happen and people plan ahead. They save money for this day. 매장 안에선 몸을 들썩이게 만드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반값 이상 할인된 파격적인 가격도 쇼핑객을 흥분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마음 놓고 지갑을 엽니다. Low price triggers an impulse to buy. So we stop thinking about, what is it that we really want? That the whole idea of getting a good deal or a low price becomes an end in itself.
값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저렴한 물건을 공급했던 최초의 인물은 미국의 상인 프랭크 울워스입니다. 포목점에서 일했던 울워스는 재고 판매를 위해 파격적인 세일을 단행했습니다. 물건은 금세 동이 났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그는 5센트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왠지 한번 사보고 싶어지는 저가 상품은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품질은 떨어졌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물려주고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을 선호했습니다. 구멍난 양말은 몇 차례 꿰매 신었고 옷은 단을 내서 형제 자매끼리 물려 입었습니다. 하지만 저가의 제품들이 공급되면서 더 이상 물건을 아끼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30대의) 주부 차지혜 씨는 틈만 나면 휴대전화로 쇼핑을 합니다. 주로 이용하는 곳은 가격이 저렴한 소셜 커머스입니다. 싸요. 되게 싸요. 휴대폰이 제일 간편해요. 가격 싼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손쉽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7099야.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결제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네. 일단 여기가 저희 옷방이고요. 예. 어느새 집안은 쓰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쇼핑은 계속됩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 있으면은 색깔별로 사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 몇 개 정도. 얘도 깔별로 한 3개 정도 있고요. 아예 새 거 안 뜯은 옷도 여기 어디 찾아보면 많아요. 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기 저희 거실인데 애기 물건. 그러니까 옷이 너무 많으니까 옷을 지금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몰라서 여기 소파 위에도 좀 있는 편이고. 애기 장난감이랑 그다음에 뭐 분리수거 하는 데인데 여기 지금 장난감도 너무 많아서 어느 장난감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못 꺼내주고 있거든요. 이제는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저는 필요한 물건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물건들을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리가 정말 꼭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옷방은 여기 두 선생님이 이렇게 맡아가지고 정리해 주실 거고요.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 가서 할게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약 250벌의 옷이 거실을 꽉 채웠습니다. 아 이거요. 가격표를 떼지 않은 옷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포장도 안 뜯은 것도 아마 있을 거야. 좋아요? 언제 여기만 있었지? 버릴 건 그쪽으로 가. 여기다 안 해. 그래서 바로. 정리가 계속될수록 버릴 물건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무려 7시간에 걸친 정리가 끝났습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무데나 놓여있던 물건들도 대부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제 마음이 정리가 됐네요. 아까 막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속이 후련해. 지혜 씨의 집안이 깨끗해진 것만큼 현관문 앞은 쓰레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입지 않는 옷이 2자루, 아이의 장난감까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모두 버려졌습니다. 싼 가격의 물건들이 범람하면서 소비량은 늘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 인구가 미국인들처럼 소비하게 된다면 지구 5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You know, what we always say is, what happens when China does this? Yeah? So we have a population of what, 300 million, 340 million people, not so many people. If China with 1.3 billion people
in India with 1.1 billion people consumed like Americans consumed, we would, the planet would be in serious trouble, right?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권하는 현대 사회. 오늘도 별 생각 없이 쇼핑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 작가가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항구 도시 시애틀에서 대량 소비의 움직임을 직접 목격한 그는 사진을 통해 대량 소비의 단면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My work in the Port of Seattle was my first set of images I did around mass consumption. And that project got called Intolerable Beauty. And the idea of that project was to face the enormity of the scale of our mass consumption. A 16-year-old son. 참을 수 없는 아름다움 시리즈가 끝난 뒤 그는 대량 소비와 관련된 통계를 사진으로 형상화했습니다. What we're looking at here is a digital construction that I made out of thousands and thousands of photographs of plastic bottles. So this image shows 2 million plastic bottles, which is the number of plastic bottles used in the United States every 5 minutes. Every 5 minutes? 5 minutes. This image is 426,000 cell phones. Average number of phones that are thrown away in the United States every day. Every day. 1 day of our cell phone consumption. 겹겹이 쌓인 자동차를 확대하면 자동차 열쇠가 나타납니다. 고래를 구현한 것은 5만 개의 비닐봉투입니다. 이 숫자는 바다 위 2.6평방미터마다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의 개수입니다. 멀리서 보면 색채 미술이 되고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면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Huge piles of garbage are very colorful because the marketing people who make the potato chip container or the aluminum cans, they make them brightly colored so that we'll be attracted to them when we go to the store. And so when we see huge piles of them thrown out, it's like standing in front of a Monet painting. There's tons of beautiful color.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폐해를 사진으로 담고 싶었던 그는 북태평양의 남쪽 미드웨이라는 섬을 알게 됐습니다. 수천 마리의 엘버트로스들이 집단 서식지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오만이 저지른 일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All of these pictures are dead baby albatrosses who were fed that by their parents.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먹고는 죽어버린 겁니다. These are straight documentary photographs. None of the plastic in these images was added or moved around or arranged at all. 현대 사회의 소비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품을 소비하고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점입니다. I felt so angry and filled with rage and fear about our future and mostly just so sad about what's happening to our world. Because kneeling over these birds, it's like looking in a mirror. 중국 광둥성의 구이유 마을. 이곳은 전자쓰레기 재활용 산업의 메카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자 쓰레기를 담은 자루는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자 쓰레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플라스틱과 생활 쓰레기까지 각종 쓰레기가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국제연합 환경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5천만 톤의 전자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그중 70%가 중국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世界的垃圾都是到这里来的。最便宜吗？现在主要是说那个美国跟日本的，韩国有，多少都有，有的少，1、2吨也有，5、6吨、7、8吨、10多吨也有，这个不一定的。韩国货那个货就比较多。 이곳의 공장들은 전자 쓰레기를 재가공해 납과 전자 기판 등을 다시 해외로 판매합니다. 플라스틱 역시 분리해 수출합니다. 라이터로 직원들이 일일이 플라스틱을 태웁니다. 플라스틱이 탈 때 나는 냄새로 종류가 다른 플라스틱을 구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但是用那个电脑扫描搞出来那一种，它分出来的质量就没有人工分出那个质量好，它只有80%的程度，我们这样做出来有90%多的程度。 납을 고온에 녹여 기판에서 쓸만한 부품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납 증기를 흡입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구이오 주민들은 전자쓰레기 처리 업종에 종사하면서 한 해 약 1,800억 원의 매출액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儿童和新生儿他体内的这些，包括铅、铬，包括一些有机污染物，比如说 PPD，还有 pH，这些都是比其他地方的一些小孩要高。那这样的体内的这种有毒的化学物质高的话，对人体，特别是神经系统、免疫系统的一些影响。 那我们也是发现了一些这些影响。 구이유에서 암,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의 숫자는 다른 지역보다 평균 3~4배가 높다고 합니다. 6세 이하 아이들의 혈액 속 아연 함량도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구이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환은 피부병입니다. 중금속 중독이 심할 경우 뼈가 약해져 기형으로 변하는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심각합니다. 겨울인데도 하천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수되지 않은 물은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사용됩니다. 구이유에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멀지 않은 미래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구이유 도처에서는 전자쓰레기가 불법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레기를 줄이지 않는 한 구이유 마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的这样一个可持续发展的这样的一个拆解之路，因为 你想想看，这些电子垃圾，它不到桂屿，它也不可能消失掉，对吧？不到桂屿，可能它也去到另外的一个什么地方。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한 소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People give up on shopping. If people become pessimistic about what they can do and how they can change their lives, then that breeds more pessimism. It becomes a vicious circle. 쇼핑이 주는 흥분과 설렘을 통해 우리는 행복과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비와 생산 방식은
막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개인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뭐 자연, 인권, 동물 이런 보편적인 그런 선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지향하는 이제 그런 소비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당신 손의 지폐 한 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년을 맞아 대대적인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일본이지만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골든 위크라고 불리는 약 10일간은 일본 최대의 쇼핑 시즌입니다. 도쿄 하라주쿠의 한 백화점 앞. 새벽부터 인파가 긴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을 지새기 위해 두꺼운 옷을 입고 방한 장비를 챙겨온 학생들까지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거리에서 며칠을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夜行バスで来たので、16時間ぐらい。そうなので、ここにずっとはいなくて、友達の家に泊まったりとか、やっぱり雨も木曜日雨だったりもしたので。 노숙을 마다 않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후쿠부쿠로 판매 행사입니다. これはもう年に一度のマックというかアップルのお祭りで、それと日本人特有の運試しっていう。 이른 오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백화점이 개장하려면 아직도 3시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 하지만 줄을 선 사람들은 건물을 돌아 한참을 더 가야 할 정도로 가득합니다. 개장 5분 전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들어옵니다. 뛰어들어온 쇼핑객들이 판매대에 놓인 쇼핑백을 경쟁하듯 낚아챕니다. 이들이 구입하는 것은 우리말로 복주머니라는 뜻의 후쿠부쿠로입니다. 하나의 가격은 약 10만 원 정도로 쇼핑백 안에는 지불한 가격의 3배에서 최고 10배에 해당하는 상품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수량은 금세 소진됩니다. オープンしてすぐ行列ができて、その人たちだけでもう完売とか10分とか15分とかです。 소비자들은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은 물건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 행사를 즐깁니다. 몇個入ってますか? これだけでそう3万くらいします。 후쿠부쿠로 행사를 통해 판매자들은 쉽게 열리지 않는 소비자의 지갑을 공략하고 재고도 가뿐히 처분할 수 있습니다. 7万円くらい。2人で。またここ行くんで、こっち行きます。
후쿠부쿠로는 약 4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도 시대 상인들이 재고로 남은 물품을 봉투에 담아 싼 가격에 팔았던 것이 지금의 형태로 발전된 거죠. 한 해 운세를 점치는 기회로 삼는다는 마케팅도 병행하면서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福袋の売り上げはほぼ毎年前年並みで来ております。それだけ景気が悪くても福袋は楽しみにしていただいている方が多いと思っております。地球にしたら本当1500円ぐらいだから。 10대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한 쇼핑몰 앞은 후쿠부쿠로 쇼핑을 마친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서로 맞바꾸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머니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다 보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こっちはあまり気に入らないやつ。こっちは気に入らなかったものとあと大きいコートだけです。今からちょっとブラブラしてまた戻ってきて人がいたらまた交換。今いる人たちはみんな聞いてダメでした。 항상 좋은 물건만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후쿠부쿠로를 사는 것은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できなかったら家に持って帰ってもうほったらかし。 우리는 항상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쿠부쿠로 행사는 이런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마트. 약 20분간 진행되는 타임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면 4시에는요. 자, 삼겹살. 자, 국내산대 생삼겹살. 자, 요거 한번 발행하시고. 자, 200원, 600원 난리 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식품이 모두 팔리기 전에 물건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판매되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자,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그림들. 자, 2팩이에요. 2팩이에요. 벌써 씹었어. 그냥 지나다가 안 살 건데 세일한다 그러면은 와서 사게 돼요.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소비자들이 몰려들면서 이 시간의 매출은 다른 시간대보다 약 20% 이상 높다고 합니다. 200명 정도 한정을 두고 매일매일 4시에 타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지 꼭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 귀가 더 뭐라 그럴까 더 밝게 들린다 그럴까? 타임 세일은 판매에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사과 필요하신 분 오세요. 자, 지금부터. 자, 10개 5,000원. 자, 사과 10개 5,000원. 2분간 사과는 약 200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옆에 있는 자, 연시 한번 드리는데요. 자, 20분째 오셨고 마지막 10분만 더 오세요. 9분. 자, 8분. 연시 30팩도 3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6분 남고요. 아, 매장에는 돌아가면서 아주 몇 분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이크가 돌아가요? 기본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요. 자, 전화까지 그냥 드려요. 에? 자, 돈 타임 세일 판매자들이 이용하는 심리는 손해보는 상황을 피하려는 우리의 습성입니다. 자, 고구마. 자, 한 근에 자, 1,000원씩 한번 드립니다. 한 보따리만 가득 담으셔도. And they will say, just for today, you can have this low price, okay? And they make you fearful that if you wait till tomorrow, you know, you will be a dope. You will be a fool. We are very fearful of losing, okay? And retailers will play on that.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우린 사람들에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무조건 100만 원을 지급받는 것. 두 번째 상황은 200만 원을 지급받는 겁니다. 단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선 성공 확률이 67%인 도박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질 경우엔 한 푼도 받지 못하죠.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도박해서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운이 좋으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뭐 운이 나쁘더라도 그렇게 뭐 못 받아도 상관없는 돈이니까. 하지만 100만 원을 즉시 지급받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 이거 100% 해야 돼 100%.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걸 하는 난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데. 100번 하면은 그 뭐야 33번은 이제 그냥 무일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든지 투자나 기업 그 경영을 할 때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가야지 그거잖아요. 못 받을 확률 33%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 받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우린 아무리 적은 확률일지라도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이 손실회피 이론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A사육사는 매번 똑같이 사과 1개를 원숭이에게 주었습니다. B사육사는 한 번은 사과 1개를, 한 번은 2개를 번갈아 줬습니다. 300회의 실험 결과 원숭이의 87%가 B사육사에게 다가가 먹이를 얻었습니다. B사육사에게는 1개 반의 사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두 번째 실험에서 A사육사는 이전과 똑같이 1개의 사과를 주었습니다. B사육사는 2개의 사과를 원숭이에게 보여준 다음 항상 사과 1개를 빼고 주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들의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71%가 A사육사에게 다가가 먹이를 얻은 것입니다. 사육사 모두 1개의 사과를 원숭이에게 주었지만 왠지 손해보는 느낌 때문에 아예 B사육사를 외면해버린 거죠. 신촌의 한 쇼핑센터. 폐업으로 인한 재고 정리 세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값이 저렴하다는 생각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구매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계산은 저쪽에 와서 하세요. 많이 샀는데. 아 여기 예 많이 샀어요. 몇 번 사셨어요? 한 7, 8번 정도. 이거 보시지. 알았을 거야. 백을 6개 사고 이 잠바 4개 샀어. 우리 손주들 주려고 5,000원씩이니까 얼마나 싸. 하루 입다 지금 번삭도. 기존 가격에 빨갛게 선을 그은 가격표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식을 주죠. 고가 또는 저가라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중거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판매자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중거 가격을 강조해 혜택을 본 금액만큼 또 다른 제품을 구입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자세히로던 거 48만 원인데 99부터 딱 12만 9천 원에 반짝 세일 들어갑니다. A sweater might be $200. You cross the price out and you say, no, it's $50. Having that high reference price will prompt people to buy a sweater that they would not otherwise buy. Okay, we know that it's really not worth $200. But we think, again, this is a win-win situation for us. We will buy the sweater even if we don't need it. Maybe we'll need it next week, okay? 미국의 대형마트는 중고 가격을 이용해 기상천외한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In the United States, mattresses are always on sale. Rugs are always on sale. When you go to the retailer, the department store, you will see maybe 4 mattresses. I'm making this up. Maybe 4 different kinds of mattresses, 4 different brands, and one will be on sale, okay? So the high prices of the other mattresses make you think you're getting a good deal on the mattress on sale. But really the mattress on sale, that is the real price. 배수연 씨 부부는 일주일에 2-3번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장을 볼 때마다 목록을 작성하지만 매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단 막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 10만 네, 10만 원은 그냥 넘어요.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리고 또 요즘 분위기에 맞춰서 마트 막 꾸며놓잖아요. 그런 또 재미도 있고 뭔가 사러 간다는 이 기쁨이 있잖아요. 왜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항상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걸 구입하게 되는 걸까요? 우린 수연 씨 부부의 장을 보는 모습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1993년 처음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우리의 쇼핑 문화는 달라졌습니다.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고를 수 있게 되었고 값싼 가격 때문에 물건의 구입량도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게 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뿐일까요? 10만 원 이하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좀 더 나온 것 같아요. 수연 씨 부부는 이날도 알뜰 쇼핑에 실패했습니다. 계획했던 금액보다 5만 원을 더 쓰게 된 거죠. 이런 거 안 살 것들 사서 그런 거지. 게다가 기껏 사겠다고 적어왔던 물건 중 4가지는 잊어버리고 구입도 못했습니다. 알았어. 항상 오버가 되니까. 항상 오버가 돼요. 항상 오버돼요. 한 10번 하면 10번이 오버되니까.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쇼핑하는 배수연 씨 부부의 모습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동선을 잡고서 이제 진행하고 커다랗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여기 주어지는 각종 최저가 도전이라든가 반가 상품 이런 단서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이즈 큰 거. 아니야, 쟤는 넓잖아. 배수연 씨 부부는 마트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다. 이것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방향으로 마트의 상품 배열 순서는 이 동선을 따라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트에 처음 들어서면 만나는 판매대는 채소와 과일을 파는 곳입니다. 마트를 방문한 소비자들은 모두 이곳을 지나치게 되죠. 청과 코너에서도 가장 전면에 진열하는 식품은 제철 과일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진열의 법칙이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정문에서 딱 들어왔을 때 계절감을 먼저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매출도 크고 계절감을 살릴 수 있는 밀감을 일변에 전면 배치를 하고 나머지 상품을 이제 후반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상품, 똑같은 색깔의 과일은 중복해서 진열하지 않습니다. 같은 식품으로 인해 지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다양한 색상들을 보면은 시각적인 주의가 환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살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색상의 제품을 봄으로 인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을 살 수 있겠다, 사야 되겠다 하는 암묵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연 씨가 과자 판매대를 발견하곤 예정에 없던 과자를 구입합니다. 요거? 여기 다 한 봉 추가인데? 라면 판매대에도 수연 씨가 눈길을 보내네요. 엄마를 따라가던 아이도 진열된 장난감에 욕심을 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엔드캡이라고 불리는 판매대의 위치가 소비자의 눈길을 끌게 만든 겁니다. 엔드캡에는 고객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매출 구성비가 높은 상품이나 금주의 행사 상품을 주로 진열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움직이는 동선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이런 일반 매장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판매 전략. 진열대를 돌출시켜 고객의 눈길을 끌어라. 행사 상품은 대형마트의 오래된 판매 전략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1 상품이나 최저가로 할인하는 상품들이죠.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더 많이 노출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행사 상품은 고객의 동선에 집중적으로 배치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진열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수연 씨 부부는 맥주 코너에 진열된 소시지를 구입하네요. 연관 진열법 때문인데요. 연관 진열은 바늘에 실이 필요하듯 서로 관련된 상품을 함께 진열해 동시 구매를 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류 판매대 옆에 소스를 진열하고 자동차 용품 매장에 졸음 방지 껌을 놓는 거죠. 세제를 사기 위해 이동하는 수연 씨 부부. 그런데 세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1층 매장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야 세제 코너가 2층에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2층으로 가려면 매장을 다시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위치가 매장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산다는 건 아니야. 세제 코너로 가기 전 눈길을 끄는 매장이 나타났습니다. 아, 웬일이야, 귀여워. 등에다 걸어놓을까?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판매 전략. 고객의 동선을 길게 만들어라. 마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카트에 여러 가지 물건을 지속적으로 계속 담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마트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그 정보에 노출이 되고 많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카트 역시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비밀은 카트의 크기입니다. 카트는 약 20년 전 대형마트에서 선보이면서 대중화됐습니다. 초창기 카트의 크기는 60리터. 얼마 지나지 않아 150리터로 커졌죠. 현재는 2배로 커진 300리터 카트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트의 크기가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트가 클수록 구입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카트가 커지면 물건을 많이 담아도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남아있는 빈 공간은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고 소비 욕구를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빈 곳을 보면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트의 크기가 큰 것은 더 많은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올해 30살의 고우리 씨는 22개월 된 아이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 외출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집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만만치 않은 육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고우리 씨는 홈쇼핑을 자주 시청합니다. 자연히 필요한 물건들도 홈쇼핑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실 쇼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일단 요거 소파. 아, 소파도? 네, 소파도 홈쇼핑에서 G모 홈쇼핑에서 샀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미끄럼틀이나 이제 아이 소파 요런 장난감 같은 거는 거의 홈쇼핑을 이용한 편이에요. 집 안까지 배송이 된다는 게 참 큰 장점인 것 같아서 저는 밖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집에서 저렴하게 편하게 저는 쇼핑을 하는 편이에요. 들어가지 말라 그랬지요. 홈쇼핑 채널의 편성표를 보고 관심 있는 상품이 방송되는 시간을 미리 체크합니다. 방송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도 마련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이제 거의 홈쇼핑은 이제 사든 안 사든 틀어놓고 있는 편인데 특히나 이제 제가 필요한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기다리던 게 있으면 이제 알람 서비스를 통해서 그 시간을 꼭 본방사수를 하죠. 좀 피크닉한 아이보리가 그녀가 오늘 점 찍은 상품은 니트 티셔츠입니다. 아쉬움에서 이렇게 선보이고 있고요. 네. 저 누구나 다 입게 되는 누구나 필요한 상품을 말도 안 되는 금액. 고우리 씨가 보고 있는 상품이 방송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방송을 진행 중인 PD는 소형 이어폰을 통해 쇼 호스트에게 판매 전략을 지시합니다. 실시간으로 주문량을 체크할 수 있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상 주문량에 따라 판매 전략이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 디테일 짧게 한 3분만 갈게요. 바크가 시작. 콜 되게 좋은데요? 우리 씨가 구매를 결정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재 면에서 좀 신경 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또 괜찮으면 그날은 무조건 제가 쇼핑하는 날. 가슴은 볼록하게, 엉덩이도 볼록하게. 근데 허리는 잘록하게. 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소재예요. 여자들은 무조건 소재예요. 어조조네 색감까지 좋기 때문에. 고리 씨의 마음을 들여다본 듯 옷감의 소재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오늘 혜택이 좋으니까 혜택만 계속 강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혜택만 좋은 게 아니라 퀄리티도 좋다 계속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동 주문 전에 곧바로 네. 화면 하단에 가격 혜택을 강조하는 자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꼭 할인 받으셔야 돼요. 가격도 네. 우리 씨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죠. 네. 여기에다가 하루에 11분 추첨해가지고 구매대 보시면 이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해 남은 방송 시간을 표시하고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굉장히 가격표 보셔 좋았고요. 이런 거 던장에 달고 이런 거 결국 고우리 씨는 상품을 주문하고 맙니다. 1910원입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문 내역은 약 구매량이 많다 보니 회원 등급도 어느새 1등급이 되었습니다. 주문이 됐네요. 제가 지금 사놓은 게 사실 많아가지고 가장 행복한 시간. 트레이닝복. 이번에 핸디형 청소기를 하나. 애기 부추거든요. 아이고 이쁘다. 우와. 매일 물건을 구입해도 홈쇼핑을 보다 보면 필요한 상품이 생깁니다. 난리죠. 진짜 품목도 다양하게. 그러면 주문에 걸린 듯 전화기를 들게 되죠. 얼른 또 이렇게 접어가지고 또 버려야 돼. 그 결과 지난달만 해도 31건에 걸쳐 135만 원이나 지출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꼴로 홈쇼핑을 한 셈이죠. 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야죠. 네. 판매자들의 전략은 치밀하고 대부분 우리의 무의식을 겨냥합니다. 우리의 뇌에서 좀 더 안쪽에 위치하는 구뇌는 생존과 번식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합니다. 반면 신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소비의 대부분은 구뇌가 시키는 대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이 여성처럼 말이죠. 홈쇼핑사는 매해 약 9천억 원의 판매 수익을 올립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기 위해선 쇼호스트의 능력도 중요한데요. 이고은영 씨는 하루에 에어컨 8,900대를 판매해 128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던 쇼호스트입니다. 이미 10년 전 연봉 1억 원을 받으면서 판매왕으로 등극했죠. 그의 판매 전략은 무엇일까요? 홈쇼핑이 참 지독한 마케팅이에요.
중에 하나죠. 물건을 본 적도 없어요. 만진 적도 없어요. 잡지를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 가서 물건을 만져보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팍 잡아놓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는 거죠. 고은영 씨는 멘트를 통해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신나고 재미나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뚱땡이 쇼호스트 이고은혜입니다. 역시 뭐니 해도 돈! 자신을 뚱보라고 소개한 뒤 힘찬 어조로 상품 설명을 시작하는 이고은영 씨.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첫째는 거부감이 없고 목소리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누구나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약간 이렇게 좀 표현을 금방 얘기한 대로 뚱땡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친근하게 하면서 소비자들과 대화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시연을 하는 것도 소비자에게 제품을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도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바닥으로 히터 틀면 바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희한하게 말리면서 냄새가 나겠죠? 먼지가 날리겠죠? 있으면 안 되게들 뭐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날리겠죠? 그걸 어디서? 바로 등잔 밑이 아니라 내 코 밑으로 날아온다는 거죠. 그 광고의 고전이 피어필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에 소구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너 가지가 아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부모들도 이거는 당연히 사야만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았나. 있어서 좋은 상품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품으로 느끼게끔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밀입니다. 일주일 무료 체험, 쉬운 반품을 강조하며 바로 이 순간 주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2만 원 세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방금 봤던 야 저래서 나 살 거야 했던 걸 5분 뒤에 한다고 해서 또 살 그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그 순간의 구매를 결정짓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스타급 셰프들, 그리고 미슐랭 스타급 셰프들의 자부심이 되고 있는 브랜드가 상품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고 지금 이 시간이 세일 기간 중 마지막 방송. 써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손해 날 거 전혀 없으니까요. 오늘 무조건 써보세요. 구매를 망설이는 이들을 안심시키며 모든 사이즈가 다 매진됐습니다. 자, 네이비하게 소비자의 반응을 강조해 공조하게 만듭니다. 스타급 셰프들, 지금 이 시간이 정교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제품 구성까지 홈쇼핑은 판매 기법의 종합판입니다.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제품도 진화합니다. 1965년 판매된 최초의 냉장고입니다. 당시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각인됐지만 냉동실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불편했습니다. 그 후로 5년 뒤 여기는 냉동실, 여기는 냉동실. 소리 없음 오버. 냉장실 모든 기능 전자동. 냉동실과 냉장실이 분리되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냉장고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43년간 냉장고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대형마트가 보편화되면서 많은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양문형 냉장고가 탄생했습니다. 소비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잠재 욕구를 파악하면 제품은 소위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테리어 냉장고입니다. 거의 폭발적이었죠.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이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게 돈을 더 주더라도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 디자인 때문에. 이 부분이 보였어요. 문을 열게 되면 초창기 냉장고는 어느 순간부터 이 윗부분까지 가리는 이게 위에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이유는 뭐냐면 고객님들께서 이게 훨씬 커 보이고 뒤에가 안 보이니까 멋지잖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섬세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가 된다는 거, 디자인.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 기업의 디자인팀에서 소비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신제품에 활용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여기 앉아서 좀 체크를 할게요. 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설문을 통해 쉽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된 욕구를 알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하면 추상적으로 느껴지던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몸이 무거운 상태가 사실 수기가 좀 힘들긴 한데 매번 열고 닫아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사용하시면서 실제는 이거 별로 불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부분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현장에 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기업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누르게 되면 올라가고 내릴 때는 이 레버를 탁 누르면 자연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냉장고는 또 한 번 진화했습니다. 냉동실은 상단에 위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하단에 배치한 겁니다. 냉장실을 냉동실보다 더 많이 열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지 않고 식품을 꺼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제품은 점점 발전했습니다. 신제품의 개발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죠. 이에 발맞춰 소비자들의 제품 교환 시기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그 인정을 못 받는 제품은 바로 도태되고 또 지금까지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른 시장에서는 바로 기업의 생존,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거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자들은 소비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는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속마음을 직접 엿보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뉴로 마케팅입니다. We cannot lie with our brain reactions. We are unable to influence the electricity inside our brain. 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아이 트래커라는 장비입니다. 안경에는 동공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따라가보죠. 네, 정확히 따라가요. We are quite good in influencing our words or our facial expression. However, we cannot fake eyes. So whenever you want to see the real attitude, look in the eyes. 이 맥주 광고의 모델은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호감도가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모델의 호감도가 높았기 때문에 맥주 역시 주목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죠. 아이 트래커를 장착하고 광고를 보게 했습니다. 시선의 대부분이 모델에게 집중됩니다. 맥주병이 등장했을 때 브랜드 로고에 시선이 가지 않고 분산됩니다. 모델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아 오히려 제품 홍보 효과가 없어진 겁니다. 뉴로 마케팅을 적용해 소비자의 호평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총 4,500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해 출시한 이 자동차는 차 이름 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네이밍 체계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한 개 차종이 아니라 다양한 차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시각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잠재 의식을 종합 고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어 단어 위주의 차 이름에서 탈피해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차 이름 개발을 생각했지만 소비자의 반응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잘못된 차량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 자동차 회사의 어떤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이름 그리고 합리적인 이름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로 마케팅 조사 기법이 시행됐습니다. 먼저 차 이름을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한 형용사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피실험자가 설문에 응하는 동안 어떤 형용사에 더 주목하는지 시선을 추적하여 무의식적인 반응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설문에 답한 내용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끄는 대상일수록 시선은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설문에 대답할 때 열거된 형용사 중 어떤 문항에 시선을 가장 오래 뒀는지 확인해 속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피실험자의 뇌 반응도 관찰했습니다. 뇌 스캔이 가능한 fMRI라는 기계를 활용했죠. fMRI 기법은 활성화된 뇌 부위를 분석해 소비자의 무의식을 파악해내는 겁니다. 기계 안에 장착된 스크린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정된 2개의 차 이름을 보게 했습니다. 피실험자의 뇌는 활발히 반응했습니다. 차 이름을 볼 때 쾌락을 느끼는 중추인 대뇌 측좌액과 혐오감을 관장하는 뇌섬엽 중 어느 영역이 더 크게 반응하는지 측정했습니다. 기업은 예비 소비자의 뇌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름을 최종 확정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뉴로 마케팅을 적용하려는 기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진열을 위해 아이 트래커로 시선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에 찍힌 기업 로고가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지도 검증합니다.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 소비자의 동선을 알아내면 판매대의 위치를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시선이 머문 시간을 알아내 주력 상품을 효과적으로 진열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무슨 뇌파나 시선까지 측정해서 상품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무섭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조사 기법이 활성화되면 결국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에서 보여드듯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원치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도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마케팅적인 기법이 정교화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요.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고객들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